네,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10일이 밝았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제 휴일을 앞두고 이제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요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네, 뭐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2016년 6월 10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8일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 부진이 있었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낮아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14년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네, 향후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원유 공급 차질과 그리고 달러 약세, 중국의 원유 수입 6년치 만에 최고 기록을 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은 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증가율이 2.9%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국내 증시를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를 보이면서 나타났지만 뭐 외국인의 선물이나 현물에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이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증시에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2.0%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FOMC나 아니면은 글로벌 이벤트 이후 실적 시즌이 이어지므로 최근 이익 추정치가 뭐 상향되는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은 뭐 사업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뭐 차익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비차익에서는 네, 매도세가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현물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0.6원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0.14%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계속 2000포인트를 강한 게 연일이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지만 그에 따른 뭐 차익 물량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상하방이 경직이 되면서 이후에 방향성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순매수가 유입이 됐으나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이나 뭐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정유 뭐 화학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견인하였으나 삼성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피 1분 차트를 살펴보자면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강세와 그리고 외국인의 기관의 순매수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부터는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폭을 확대를 시켰고 그리고 금융투자의 추가 매수 물량이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기관의 매도 전환이 되면서 하락을 했으나 금융투자의 순매수의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증권이나 뭐 금융주 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건설장비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북미 판매 호조로 실적 기대를 낳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1조 원 이상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의 전분기보다 8% 14% 정도 증가했던 모습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에너지 배터리 공급에 기대를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뭐 JVM 인수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아청 그룹과 뭐 제조, 유통, 숙박, 면세점 협력을 추진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봤고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살펴보자면은 수급 주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상하박 경직과 단기적인 횡보 흐름이 계속될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두시고 매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죠. 급락세를 보였으나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며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이나 아니면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죠.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엔터 게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이끌어줬지만 아직 수급 주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수급 주체가 없어서 강보합권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유지를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의 약보합권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장후반에는 다들 투매 물량이 쏟아져서 뭐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들의 투매의 지수를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로 지수 회복을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세 동기의 해외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메디아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20억 이상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2014년에 수주한 제조자 개발 생산 제품을 본격적으로 매출 기여와 자사 브랜드 제세 동기의 수출로 기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 9.5% 보유한 GL 팜텍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ATMT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 목적으로 30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이화전기나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최종 결정을 하면서 매매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강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횡보 흐름을 보였던 약보합권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용지표에도 호조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나흘 만에 하락 반전이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째 감소를 하면서 이전 고용률 충격에도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매 재고와 도매 판매, 그리고 2개월 동안 연속 증가세로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1월 최고치 기록에 따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캐나다 산유량이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에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1.3% 하락 마감을 했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이 되면서 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 수요가 증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저상장 그리고 저생산으로 장기간 경제 피해를 겪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시장에 어려움을 나타냈던 모습이었고요. 금일 시장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를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되면서 굉장히 버팀목을 해줬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지켜주거나 이끌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과 상방이 경직된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죠. 계속 코스피를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 따른 반등이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만큼 그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요 근래 들어서 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 상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메모를 해두시고요. 네. 관전 포인트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에 따른 예상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관심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유념 있게, 그리고 자기가 항상 지켜보던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은 관전 포인트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월 10일 아침 휴양 방송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중에 방송 대표님께 바로 넘겨드릴 테니까 다들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